10월 29일 똑딱이 주식입니다. 자, 일단 오늘 우리가 원하던 두 가지 현상은 나타났죠. 자, 삼성전자에서는 주가상의 연속적인 반등, 요게 나타났고요. 지수상으로는 코스피 지수에서는 20일 이평선 어제 돌파한 거 오늘은 지지로 전환될 수 있는지, 자, 지지로 마감이 됐죠.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에 대해서는 5일 이평선에 대해서 어제 돌파한 부분을 오늘 지지로 만들 수 있느냐, 일단 지지로 전환이 되면서 마감이 됐어요. 일단은 오전장에는 코스피 21선, 코스닥 5일 이평선을 놓고 공방이 좀 있었지만 결국 마감은 지지가 되면서 마감이 됐죠. 일단은 코스피 지수를 중심으로 놓고 볼 때는 제가 이 부분도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의 어떤 삼각 수렴의 패턴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 그런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 후반 아니면 다음 주 중에는 일단 위든 아래든 이제 방향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방향성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 있죠. 어쨌든 오늘 삼성전자와 지수에서 우리가 원하던 두 가지 현상은 나타났습니다. 물론 아직은 돌다리를 두드리는 그런 심정이죠. 왜냐하면 지수상으로 놓고 보면은 아직까지는 20일 이평선 살짝 위에서 마감된 상태고, 또 코스닥 지수 자체도 5일 이평선 약간 위에서 마감된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하루 만에 어떤 흐름에 통해서 바로 또 깰 수도 있죠. 그죠?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 자체도 어제 같은 경우는 14만 주대 순매수, 오늘은 17만 주대 순매수거든요. 그동안 매도해 왔던 이 규모에 비하면은 어제 오늘의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규모는 일단 아직은 세 발의 피다, 그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규모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돌다리를 두드리는 그런 심정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삼성전자와 지수에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흐름이 일단은 오늘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 어떤 희망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어제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반등의 주도는, 실질적인 수급은 이제 기관 매수가 반등을 주도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대만 언론에서 엔비디아의 조건부 HBM 공급 승인 관련, 대만 언론에서 이 관련된 보도 내용이 있어가지고 어제 반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의 반등에는 AMD의 실적 기대감,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AMD는 삼성전자의 중요 공급처죠. 특히 HBM 공급에 있어서 말이죠. 그래서 AMD가 일단 실적으로 엔비디아의 대항마로서의 어떤 위상을 보여줄 수 있다면 삼성전자에게도 호재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MD 실적은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5시 전후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시장 전망치는 매출 기준으로 볼 때 67억 1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9조 2,600억 원 수준을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수준이면은 지난해 3분기 대비 한 16% 정도 증가된 수준입니다. 자, 이 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이제 AMD의 어떤 주가 흐름, 그리고 내일장의 삼성전자의 후속적인 주가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AMD 같은 경우는 당초는 CPU가 주력이었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데이터 센터,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AI 가속기, 이 매출이 급증하면서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급부상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현재 AMD에 HBM3E를 공급 중인 것으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어제 오늘 연속적인 반등 시도를 보였던 삼성전자, 일단 내일 새벽에 발표되는 AMD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치도 오늘 반등에는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AMD 실적 내일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자, 삼성전자가 반등을 연속적으로 시도를 하니까
중소형 반도체 주들의 반응은 어땠는가를 놓고 보면은 사실 오늘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아요. 왜냐면은 삼성전자가 이틀 연속 반등 시도하고 5일 이평선 위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관악폭의 중소형 반도체주들은 대다수는 오늘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그 중에서 일부 종목들의 반등 전환 시도가 있었어요. 그 중에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PSK 홀딩스, 그리고 STI 이런 종목들이 오전에 하락했다가 이후 장중 오후장으로 반등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특히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회사 분할 결정을 철회한다라고 공시가 나오면서 또 추가적으로 급반등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예를 들어서 STI 같은 경우는 저점을 낮추다가 이제 반등으로 전환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준 거죠. 그죠? 그리고 대다수의 중소형 반도체주들은 이렇게 하락하면서 저점을 낮춰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죠. 근데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좀 다르죠. 요거는 저점권에서 반등한 게 아니라 저점에서 1차적인 반등 상승이 나가고 나서 매물 소화를 거쳐서 다시 재상승을 시도한 거죠. 그죠? 또한 PSK 홀딩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PSK 홀딩스도 저점에서 반등한 게 아니고 저점에서 1차적인 반등 구간을 형성한 다음에 매물 소화를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늘 반등 시도를 하는 거거든요. 자, 저점 낙폭으로 저점을 낮춰오다가 저점에서 반등한 종목과 내려오다가 1차적으로 상승 나가고 매물 소화를 거쳐서 여기서 이렇게 반등 나가는 종목은 다르죠. 당연히 이거보다는 이게 선도적인 패턴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주성 엔지니어링, PSK 홀딩스는 중소형 반도체 쪽에서는 선도성 패턴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 선도성 패턴을 갖고 있다. 이건 이미 이전에 똑딱이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선도성 종목들이 일단 먼저 움직여줘야만 다른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반등 시도 쪽으로 움직여 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삼성전자가 살아나야 되고, 두 번째 중소형 반도체 쪽에서 선도성 종목들이 살아나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전반에서 일단 매기가 돌면서 좀 흐름이 살아나고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선도성 패턴의 종목들도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일단 우선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바이오 쪽에서 보면은 바이오 같은 경우는 미국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매물 소화를 거쳤었죠. 근데 미국의 국채 수익률을 보면은 10년 만기 쪽을 보면은 아직 이 상승 기조가 꺾이지 않았어요. 그죠? 상승 기조가 아직 꺾이지 않았죠. 제가 이제 얘가 다시 이렇게 꺾이면 바이오 쪽에서는 매물 소화 조정 거쳐서 다시 대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죠? 근데 얘가 아직 꺾이진 않고 있죠. 그죠? 꺾이진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매물 소화를 거치는 바이오 쪽에서 버티는 종목.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상승해서 바이오 쪽에서 매물이 나와서 매물 소화를 거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주가가 빠져 내려가는 종목 말고 주가가 매물 소화를 거치지만 버티고 있는 종목. 지금 보시면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 빠진다기보다는 버티고 있죠. 또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빠진다기보다는 버티고 있죠.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이런 종목들이 바이오에서는 주도주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바이오에서는 우선적으로 주목하면서 흐름을 봐야 되겠죠. 그죠? 얘들이 꺾인다. 그러면은 바이오 전반적으로 꺾이거나 약세 구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두 종목,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번 주는 일단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좀 희망이라, 지난주까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희망이라도 좀 주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주 초반 어제 오늘은 약간이지만
좀 희망을 조금 가져가 볼 수 있는 그러한 기미를 시장이 조금 던져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해보긴 합니다. 예, 오늘 하루도 매매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